지금부터 네트워크의 메인 교재에 있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계층부터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P 계층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은 여기 보시면 밑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위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얘가 어드레싱,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즉 인터넷상에 각 호스트마다 각각의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IP 어드레스는 전체 인터넷을 통틀어서 유일한, 유니크한 어드레스죠.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우터 입장에서는 패킷이 오면 이거를 IP, 라우터들은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까지만 구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라우팅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즉 패킷을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그 라우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패킷이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이쪽 패스로 보내야 되는데 봤더니 패킷 사이즈가 1000바이트예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500바이트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패킷을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두 개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거를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래그멘테이션도 IP 계층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패킷타이징, 그래서 패킷으로 만드는 것, 즉 IP 패킷으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 네트워크 계층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엮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 네트워킹에 관한 거를 좀 이해할 것이고요. 또한 IP 주소가 일부는 우리가 이 IP 주소가 원투원으로 하게 되지만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IP 주소를 통해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멀티캐스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멀티캐스팅은 사실은 네트워크 계층, 즉 IP 레이어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4계층에서도 구현할 수도 있고 5계층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더 밑에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도 멀티캐스팅 구현할 수 있고 하다못해 피지컬 레이어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멀티캐스팅은 개념 자체는 어느 계층이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방송 보는 건 멀티캐스팅이잖아요. 그거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멀티캐스팅 아닙니다. 보통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멀티캐스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지금까 이번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멀티캐스팅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할 때, 그러면 라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되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라우팅 프로토콜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대학원 가서 하시게 되면 그때 공부해 보시고 늦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각 레이어 2에 있는 장비가 IP 네트워크랑 서로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에 보면 와이어리스 랜이랑 붙어서 돼야 되죠. 그러면 와이어리스 랜에 맥 주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랑 IP 주소랑 서로 결합을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드레스 레졸루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계층의 의무는 인터 네트워킹,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 어드레싱, 전 세계에서 해당 장비가 유니크하게 주소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라우팅 역할, 패킷타이징 역할, 분할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챕터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을 19장, 20장, 21장에 거쳐서 우리가 이 레이어 3,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먼저 챕터 19, 지금 이 챕터에서는
호스트 투 호스트 딜리버리, 즉 다른 말로는요,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것, 끝에서 끝으로 보내는 것,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20장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인데 뭐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갈 거고, 21장이 좀 중요한 건데, 저도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는 자세히 이해하지 않을 거고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그래서 19장에서는 end-to-end delivery, host-to-host delivery로 인터네트워킹, 어드레싱, 그리고 라우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네트워크라는 거는 네트워크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인터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내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트라, RA, 인트라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즉 IP 계층의 역할은 네트워크 있고 네트워크 있는데,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필요한 게 결국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즉 랜이 있고 또 다른 랜이 있으면 이 랜과 랜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IP 계층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이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서킷 스위칭이 아니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우리가 인터넷이 동작을 하게 된다. 즉 서킷 스위칭은 먼저 연결을 한 뒤에 데이터가 흘러가지만, 패킷 스위칭은 패킷 바이 패킷으로 우리가 라우팅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커넥션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먼저 인터 네트워크 역할로 랜이 있고 또 다른 랜이 있으면 이 라우터를 통해서 랜과 랜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IP 계층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먼 거리를 가려면 Wide Area Network, WAN을 통해서 가야 되죠. 이건 주로 보통 광 케이블 장비, WDM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던 이게 이제 라우터들이 있고 WAN이 있고 랜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나의 링크, 여기서 여기까지 링크가 있고 여기서 이 라우터까지 하나의 링크가 있고 이 라우터에서 여기 랜에 속한 이 장비까지 링크가 있고,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들을 연결시켜 주니까 인터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네트워크의 링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이쪽을 통해서 가고, 그러면 이 장비가 사실 여기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뭐 그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의 역할은 홉 투 홉 딜리버리라고 해서 넥스트 노드까지 가는 역할이고요. IP 계층의 역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 요거는 데이터 통신 시간에 배운 홉 투 홉 딜리버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IP 계층은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다. 뭐 요거 책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으니까 뭐 읽어 보셔도 되고요. 뭐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P 네트워크 계층 역할이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고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 역할을 보면 위쪽에서부터 데이터가 트랜스포터로부터 오면 패킷타이저가 이제 패킷화 시켜서 IP 패킷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다가 IP 헤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프로세싱을 해서 이거를 우리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헤더에 정보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정보를 채우고요. 그런 다음에 라우팅 모듈에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만약에 하부에서 이 IP 패킷을 그대로 보낼 수 없으면 얘를 쪼갭니다. 그래서 헤드를 그러면 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헤드를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려다 보냅니다. 그러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요 그림을 좀 잘 봐놓으시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게 소스, 그러니까 엔드 시스템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라우터는 요 부분만 있는 거죠.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이 라우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도 사실 라우터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 PC를 라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라우터가 컴퓨터였어요. 그냥 일반 컴퓨터를 그냥 사용자 접속 안 하고 그냥 이거 용도로 쓰면 그게 라우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라우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 제공 업체가 시스코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그냥 유닉스 머신 가지고 라우터를 썼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쪽이 그러면 라우팅 하는 게 특화되죠. 그래서 요거를 라우팅을 CPU를 이용해서 라우팅하는 것보다 패킷이 도착하는 쪽에다가 별도의 프로세서를 갖다 들어서 바로 하면은 이게 카트리지 꽂은 게마다 선이 하나씩 나가고 그러면 프로세싱을 별도로 병렬로 하게 되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C를 라우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도 PC 즉 엔드 시스템에서의 이 부분과 이거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패킷이 데이터 링크부터 오면 프로세싱을 해서 즉 헤더를 까본다는 거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라우팅 모델로 보내서 얘가 어디 일로 보낼지 절로 보낼지를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우팅 테이블은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만 달라지지 프로토콜을 뭘 쓰든 간에 결국은 이 모듈은 라우팅 테이블 보고 그냥 참조해서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안 쓰면요. 직접 우리가 이게 떼어 박아 넣어도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면 어느 쪽으로 보내다. 이렇게 직접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유저가 이 관리자가 직접 때려 박는 거죠. 그러다가 자동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을 형성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어찌되었던 패킷이 오면 IP 헤더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 다음에 밑으로 보내면 필요하면 이 패킷을 쪼개서 보내고 쪼갤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역할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닉스 머신을 그리고 일부는 그대로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비슷한데 오면 이 패킷을 보고 헤더를 보고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오류가 없으면은 만약에 쪼개진 경우도 있죠. IP 라우터를 통하다가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리어셈블리 모드로 해서 일단 다 전체를 모읍니다. 다 모아지면 위로 보내고요. 만약 모을 필요가 없으면 바로 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인트로덕션 쪽에서 뭐 엣지 라우터와 코어 라우터 얘기하면서 코어 라우터 쪽에서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하고 그 얘기하면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스위칭 하는 거 보면 커넥션을 기반으로 한 서킷 스위칭과 커넥션을 하지 않고 패킷 단위로 보내는 패킷 스위칭으로 나눠지고 그런데 이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묶은 것 즉 버추얼 서킷 스위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결국은 패킷 스위칭이에요. 이렇게 보내서 주로 전화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요. 일반 컴퓨터 데이터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점차 기존 전화망은 그대로 서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점차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그램 어프로치는 제가 앞에서 말로써 설명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A에서 X로 가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보내면 순서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번은 1로 가고 3번 1로 가고 4번 1로 가고 2번 1로 가다 보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out of order, 패킷 순서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에서는 보낸 순서대로 받게 되지만 데이터그램 어프로치에서는 out of order,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낸 패킷이 반대쪽에서는 순서가 뒤집혀져서 받아질 수 있다. 그래서 IP 패킷은 순서가 뒤집힐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TCP 계층에서 순서를 바로 잡습니다.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TCP 계층이 자기 맞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억셉트를 해서 위로 올려다 보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TCP 계층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킷 스위칭은 패킷 리오딩이 필요 없지만 데이터 패킷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스위칭, 네트워크 계층에서 스위칭은 우리가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건 데이터그램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그램 어프로치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넥션을 연결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거의 상식 수준이죠. 자, 이제 어드레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터넷 어드레스는 32비트를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우리가 그냥 막 배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클래스풀 어드레싱을 해서 클래스로 나눴어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주소가 부족해지니까 클래스 리스 어드레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서브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뭐 슈퍼 네트워킹,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풀을 하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될 겁니다. 클래스가 그러니까 큰 클래스를 받으면 클래스를 쪼개서 보내게 되고요. 너무 작은 클래스를 받게 되면 클래스를 합칩니다. 그게 이제 슈퍼 네트워킹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부족해지니까 클래스풀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스 어드레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부족해지니까 동쪽으로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DHCP 서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번 장에서 쭉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줄여서 NAT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오늘날에서는 없어서 안 된 중요한 개념이죠.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P 주소는 32비트 주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00000부터 111까지 2의 32승까지 서로 다른 주소가 나오죠. 단순 계산하면 그러면 2의 32승계까지 우리가 장비한테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IP 주소가 할당이 다 끝났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고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의 IP 어드레스가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는 다 똑같은 IP 어드레스 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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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32비트인데 10000 이거를 얘기하면 알아듣기 힘들죠. 사람은 8비트 단위로 끊어서 그래서 요거 같으면 2의 0승,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이니까 2의 7승. 그게 128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바이너리로 따지면 요거 10진수로 바꾸면 8비트를 11이고 요거는 3. 2의 0승, 2의 1승이니까 2 더하기 1에서 3이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1.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128.11.3.31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눈으로 보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도티드, 점을 찍었기 때문에 도티드 데시말, 10진법이죠. 도티드 데시말 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고 알러지들은 주로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치료관에는요, 주로 210.117.181.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좀 할 것이고요. 바이너리로 표기하거나 데시말, 그 다음에 16진수, 요거는 뭐 어펜디스 D, B에 있다는 건데 전산학을 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바이너리 표기법, 데시멀 표기법, 16진수 표기법, 이건 상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소를 데시말 노테이션으로 바꿔라. 이거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2의 7승 128이죠? 1 더하니까 129죠. 그래서 129점. 요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8 더하기 2 더하기 1, 11.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변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티드를 바이너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이너리를 도티드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의 0승부터 2의 10승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상식입니다. 2의 10승 얼마죠? 1024. 2의 9승 512.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예제 2번은 반대로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도티드 노시말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이너리 노테이션으로 바꿔라. 즉 111.56.45.78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32비트 주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 바꿀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변환하는 법 알고 있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111은 2로 나누죠. 바이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꿔야 되니까 2로 나누면 몫이 5, 5이 10 그러면 11이 남고 5이 10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되죠. 즉 111은 2로 나누면 몫이 55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몫을 다시 2로 나누면 2는 4, 27이 14, 나머지가 1. 27을 2로 나누면 몫이 13에 나머지가 1. 13을 2로 나누면 몫이 6에 나머지가 1.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에 나머지가 0.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에 나머지가 1. 그래서 1, 1, 0, 1, 1, 1, 1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8비트로 표현한다면 0, 1, 1, 0, 1, 1, 1, 1. 0, 1, 1, 0, 1, 1, 1, 1. 아시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을 바이너리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는 이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5승, 2의 6승이니까 2의 6승 더하기 2의 5승 더하기 아시죠? 이렇게 하면 111이 나오죠. 이렇게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IP 어드레스는 4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펄 어드레싱은 그 4비트 어드레스를 그 IP 주소의 4비트 어드레스 공간을 5개의 클래스로 나눕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그러면 클래스 A, B, C, D, E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 클래스의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